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금요일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참 목요일날 시장 보셨던 분들은 아셨다시피 이 러시아 증시가 그 전에도 상당히 강력한 급락을 보였었는데 목요일날은 장중에 마이너스 50%까지 빠지면서 엄청난 이 하락폭을 그렸죠. 목요일날 시장 영상에서 썸네일을 보시면은 러시아 증시를 사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그만큼 저도 정말로 러시아 증시를 사고 싶었습니다. 방법을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참 러시아가 일단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갔고 러시아는 타격이 없는 상태에서 글로벌 제재에 대한 우려감에 전 세계 자본이 이 엑시트하는 과정 속에서 러시아 증시 즉 국가 지수가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지는 참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참 목요일날 경험을 해 보았네요. 살다 살다 주식이 하는 기간 동안 네, 이런 건 처음 봤고 국가 지수가 단 3일 만에 고점 대비해서 뭐 70%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와, 이번에 이 사태가 과거 크림반도 때하고는 정말로 크게 네, 정말로 큰 사건이었구나라고 저는 이 기록을 좀 남겨 놓았습니다. 그만큼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장에 안겨준 충격이 그만큼 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고점 대비해서 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 연속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시황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과 주식시장의 반등, 그리고 외국인의 코스닥 역대 세 번째 대량 매수. 이는 시장은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가 더 나빠질 게 있나에 대한 고민을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금요일날 시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도 장 초반에 빠르게 일단은 회원분들한테 이제 종목을 매수 의견을 좀 드렸었고 장중에도 계속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유지를 했었는데 말 그대로 불안의 벽을 타고 증시가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체크가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금요일날 국내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을 올려 세운 외국계 자금 중에서 특정 이 창구에서 대량 매수가 들어왔죠. 다름 아닌 JP모건 창구에서 거의 2천억 넘는 매수세가 시장 전반적으로 골고루 들어왔었는데요. 뭐 시가총액 상위부터 해서 거의 대부분의 업종 종목에 국한하지 않고 거의 바스켓으로 좀 잡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코스닥을 샀다라는 좀 느낌을 들었는데요. 이 점을 저는 라이브 방송에서 그렇게 전달을 했죠. 아, 빈집 러시가 들어온 것 같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속에 주말에도 이러한 상황은 더 악화의 악화를 거듭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상황이죠. 거기에 미국은 또 그리고 유럽 등등은 러시아에 추가적인 제재를 했기 때문에 이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또 러시아는 한 대 맞았기 때문에 다시 뭔가를 돌려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선 거는 네, 말 그대로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해소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을 해준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 증시가 더 강하게 올라간 거는 이번에 발생된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연준의 이 3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그린라이트에서 레드라이트로 좀 바뀌었다라는 점이 시장에 단기적으로 긴축에 대한 우려감을 일부 해소를 시켜 주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단기적으로 급반등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황에 들어가기 앞서서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항상 이 불확실성, 우려, 그 다음에 걱정거리 등이 예를 들면 상승하는 종목은 이 언제 급락을 할까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그리고 뭐 이게 잘 될까라는 의구심들이 드는데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의 벽을 타고 주식은 또 올라가는 거고, 반대로 시장의 경우에 앞으로 발생될 일련의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걱정거리가 매를 맞기도 전에 우리가 굉장히 공포에 떨면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상황이 이번에 시장을 급락을 만들어 놓고, 또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시장이 급반등하는 그런 배경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에서 뭐 기업의 펀더멘탈이 바뀌고 경제 상황이 바뀌면서 올라가는 뭐 실적 상세도 있겠지만은, 지금처럼 이 우려와 악재 속에서 시장이 급락을 거듭한 이후에 지금의 반등은 가격 메리트 플러스 단기 낙폭과대에 의한 모멘텀은 없지만 그러한 악재 해소성의 반등이 이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래의 주가는, 그리고 원래의 시장은 2022년도 초에는 바로 하락장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락, 즉 연준의 긴축발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 의한 하락은 사실 이 완만하게 하락이 돼서 계단식 하락이 나오겠죠. 박스권도 그렸다가 반등도 줬다가 또 연준의 스케줄에 따라서 긴축의 강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QT라고 해서 이 연준의 자산 축소의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하락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포물선을 그리면서 빠져야 될 시장이 갑작스러운 우크라이나 이슈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주식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회계성의 원칙에 의해서 주식은 다시금 제자리로 올라가겠죠. 원래의 고점까지는 어렵겠지만은 일정 부분 원래 포물선으로 빠져야 될 그 정상 궤도로는 아마 회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 아프지만, 그리고 조금 버거워도 버티면서 시간을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단기 시장의 중심주 혹은 거래 대금이 몰리는 종목 안에서 단기 트레이딩을 이어가면서 대응하는 방법도 있겠죠. 자, 금요일날 시장 보면 미국의 이 마이너스 3.3%에서 강력한 반등이 나옴에 의해 국내 증시도 시가부터 갭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시장에서 플러스 3%까지의 반등 목표치를 일단 금요일날 채웠다라고 생각은 했었고요. 그런 오전의 반등 목표치 이후에 시장 급락 이후 지속되는 이 외국인의 이 코스닥 순매수 속에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선물 매도가 좀 이어지면서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주말 사이 현재 미 증시가 생각보다 강하게 마감이 나왔기 때문에 장중 한때 이 마이너스 폭이 거의 1%까지 떨어졌다가 이거를 돌렸기 때문에 또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2.7% 정도 나스닥이 반등이 나왔고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키 맞추기 성격에서 그 전에는 나스닥이 훨씬 더 강한 반등이 나왔고, 금요일 날은 다우까지 반등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미국의 모든 업종, 섹터 구분 없이 전부 강세를 보였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뭐 에너지 섹터까지 전부 다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업종, 종목군들 전부 그런 반등이라 월요일 날 국내 증시는 아마 갭 상승 이후에 추가 반등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이따가 뭐 지수 보면서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 일단은 시장 큰 위기에도 다행스럽게 환율도 추가적으로 급등하지 않았고, 그 밖에 이 원자재 시장도 금요일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급등하던 모습이 정상적으로 좀 내려오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 부분에서 천연가스라든지 WTI, 브렌트 유 등등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호재성 재료들이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거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미국의 세일 증산이라든지 이란의 핵 협상에 의한 원유 공급 추가, 그 밖에 미국의 비축유 개방 등등까지 이어진다면 추가적인 이 유가 하락이 일부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인 수는 있겠지만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부분에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어서 추가적으로 좀 보죠. 자, 한 주간 시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긴장하며 출렁이다. 실제 침공이 발생하면서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수도 공격에 러시아 증시가 50%대 폭락을 보이면서 일단 바닥을 잡아갔다라고 봅니다. 러시아 증시가 마이너스 50%에서 아래 꼬리를 잡는 게 거의 제가 볼 때는 시그널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사실 목요일 날 시간 외에서 종목을 한 두 개 정도 잡아서 넘어갔었는데 그런 부분들 네 이미 금요일날 개파락을 맞는다면 추가 매수를 고려하면서까지 잡았던 이유가 네 이거 네 마이너스 50%까지 폭락했다 아랫꼬리를 잡아주는 모습 때문에 그렇게 한번 대응을 저도 했었고요. 사실 이 구간에서는 공포를 사는 거기 때문에 절대 쉽지는 않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지수를 보면 일단 이번 금요일날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부터 지금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세 번째로 많은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는데 일단 3천억 이상 코스닥의 순매수가 몰리면서 단기적으로 5일 21평선을 올라타면서 마감하는 가운데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은 벌어진 상태에서 추후 인플레이션 우려나 공급망 문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네 추후로 밀어놓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이보다 더 악화될 일은 뭘까라고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뭐 미국 및 나토에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지원을 해서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서 싸운다면야 이거는 뭐 시장 뭐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칼처럼 한 번 더 떨어지겠죠. 근데 미국도 군사 개입은 없을 것이다. 나토도 군사 개입은 없을 것이다. 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우려는 단기적으로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병력 및 경제력 규모를 보았을 때 뭐 주말 사이에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뭐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뭐 미국의 이 해외 도피를 해라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해도 남아서 네, 결상쟁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뭐 저는 일단은 뭐 외신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의 예측에 따라서 본다면은 단기적으로 아마 이 전쟁은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과거에 이런 전쟁이 아니라 현대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뭐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단기적인 이슈는 마무리가 되겠죠. 금요일 여전히 이 갭이 없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추후 뭐 주말에 약간의 업데이트 된 내용 중에서 러시아 사태가 추가적으로 핀란드 등 주변 소련의 이 소비에트 지역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면 일단 박스권을 만들어갈 가능성에 저는 매우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 2014년도 크림반도 사태 때보다 시장에서 받는 데미지는 지금 현재 처해진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 및 연준의 긴축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태에 맞물렸기 때문에 그 충격이 훨씬 컸는데 하락 사이클에서도 추세대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이러한 원래의 궤도로 회귀할 것으로 보여지며 오히려 개인의 매도세가 커지는 틈을 타 외국인들의 흔한 말로 하면 빈집러시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뭐 종목군들 뭐 잠깐 보면은 해치 테마 뭐 장 초반 엄청난 변동성을 동반한 개파락 이후 지속적인 국지정과 추가 상승하는 유가 및 가스 가격 폭등하는 뭐 그런 모습 속에서 뭐 그 생명을 조금 이어갔는데 저는 이제 끝이나 보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될 구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요일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단타 개념에서만 접근을 하고 저는 이 안에서 돌파로만 계속 대응을 할 거예요. 네, 눌림으로는 절대 공략도 안 할 거고 그냥 돌파로만 계속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요. 최근에 삼성전자의 TF팀 10배 증원 이슈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지속되면서 특히 이제 시장 대비해서 로봇주 특히 로보로보가 시장 대비해서 매우 강했었는데요. 성장주로 부각이 되면서 금요일날 상한가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켜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봇주는 LG전자의 이 태양광 사업 철수 신사업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다라는 이슈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로봇주에 대한 관심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주는 이번 주에는 보지는 좀 못했던 것 같고요. 러시아발 가스 및 자원 이슈에 친환경 부각이 되면서 특히 이제 유럽의 뭐 풍력 관련된 이슈 등이 더해지면서 일단 CS 베어링 등 풍력 섹터도 강세를 보였고 금요일날 시장에서 미국의 친환경 섹터가 매우 강했었는데 그로 인한 뭐 태양광까지 그 밖에 원전도 강했죠. 이 에너지원 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테마가 좀 엮이면서 일단 강하게 올랐는데 금요일날 장 마감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 원전이 향후 60년간 주 전력원이다 발언에 원전주가 시간 외 줄상가를 갔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뭐 제가 시간이 난다면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 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전주도 금요일 날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던 종목군들이었는데 일단 추가적인 이슈가 없어서 공략을 못했는데 굉장히 큰 재료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크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5년 동안 이 탈원전을 주장하던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 임기를 한 달 남겨놓고 갑작스런 선회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차기 정권에게 하나의 명분을 주기 위함인지 아니면 실책에 대한 부분을 일부 정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인지 사실상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발언이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 하려고 했으면은 진작에 했어야 될 부분을 지금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자, LNG선 이슈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친환경 섹터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IT 반도체 그리고 기판 관련해서 심텍과 인터플렉스 두 종목을 계속 언급을 했었습니다. 심텍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좀 들고 있다가 저는 시초가에 전량 매도를 해버리고 뭐 추가적으로 보지는 않았고요. 인터플렉스는 4년 신고가 종목이라고 했죠. 이 또한 네, 매수를 해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일단은 신고가를 만들었는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폴더블 섹터에서 파인테크닉스를 조금 지켜볼까 생각을 하네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더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일동제약이 1조 이상의 거래대금을 지속적으로 치면서 일단 올라오고 있고 또 과거 슈퍼 대장주였던 신풍제약이 오랜만에 네, 임상 3-2 이상 효능 확인이 좀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100%를 좀 붙여놓은 이슈가 일단 시장에 적용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경구용 치료제 안에서 그런 효능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워낙 실망을 많이 준 종목이고 많이 물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강한 반등을 주기 위해서는 막대한 거래대금이 저는 터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리오프닝 관련해서 미국에서 CBDC가 원래 차주에 마스크 오프가 있는데 주말 사이에 마스크 오프 이슈가 나왔고 국내는 3월 중순 점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많이 늘어나더라도 저는 계속 이쪽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화장품은 클리오, 그 다음에 이 세력주 입장에서 이치한불, 그리고 한국콜마, OEM 두 개 업체, 그리고 엔터는 YG 엔터가 올해 라인업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주요 아티스트들이 공연조차를 하지를 못했죠. 뭐 블랙핑크라든지 이 빅뱅이라든지가 뭐 이 승리 이슈로 인해서 계속 그랬었는데 올해는 빅뱅과 블랙핑크 둘 다 시장에 출연을 하기 때문에 데뷔를 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네, MWC 2022가 개최가 되는데 3년 만에 개최가 되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당연히 모바일 월드 콘클리이기 때문에 이 통신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휴대폰 들어가는 거고 가전 들어가는 거고 자율주행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뭐 기판도 당연히 휴대폰이기 때문에 뭐 기판 섹터 움직이는 건 당연할 거고, 휴대폰은 지금 뭐 과거의 휴대폰보다는 폴더블이 대세죠. 그럼 폴더블도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국내 통신사 3사가 특히 이제 KT와 SK가 가서 맞붙는 이슈가 있는데, 그러면 5G 이슈가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에 미국의 에릭슨, 그다음에 노키아, 삼성전자 등등도 5G 이슈를 붙일 수가 있고, 최근 바닥에서 아직 순환 메테마를 못 받았던 섹터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밖에 2차전지 섹터, 에코프로 이쪽 섹터의 수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양극재 위주고요. 자, 게임 섹터에서는 네오이즈 홀딩스, 위메이드, 맥스만 일단은 좀 보는데요. NC소프트가 이제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밀려서 사실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종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들고 계시는 종목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라이브 때 뭐 시간이 된다면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고, 네오이즈 홀딩스가 단기적으로 네오핀을 28일 날 글로벌 상장을 준비한다 라고 하죠. 그로 인해서 일단은 뭐 시간에 때 조금 올라왔는데, 일단 이게 론칭을 한 이후에 3월 달에 게임을 또 론칭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 위치가 바닥권에, 그러니까 단기 저점 구간에 있기 때문에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성장주가 올라간다면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에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원전, 그리고 게임주는 네오이즈 홀딩스, 뭐 네오이즈 홀딩스로 봐야 되는 거죠. 그 밖에 5G, 그 다음에 기판 위주로 놓고 아마 저는 시장을 관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수 놓고 먼저 보죠. 일단은 지수 자체가 저는 저점도 잠시 이탈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만에 하나 이탈을 한다면은 뭐 이런 구간에서 레버리지를 살 계획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뭐 시장에서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고 일단은 단기 반등을 해 주는데요. 기술적인 부분을 뭐 간단하게 본다면 항상 이러한 갭은 악성 매물대가 되는 겁니다. 이 구간은 일단은 깨지고 내려오면서 저항을 맞았던 공간이죠. 이러한 저항을 또 뚫으면은 이러한 저항을 뚫으면은 증시는 항상 갭을 메우려는 성격이 있죠. 이런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만들다가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많은 흔들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는 900에서 925포인트까지는 열어놓고 보고, 이 구간이 또 이탈이 된다면은 잠시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겠죠. 근데 큰 폭에서는 박스권을 이어가다가 내려오는 이런 장기 평선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코스피는 그 전에는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코스피가 못 가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LG에너지 솔루션 힘 못 쓰고 있고, 그 밖에 이제 대형주들이 크게 올라가리 힘이 없는 가운데 최근 외국인들의 이 선물 하락 배팅 때문에 그런 부분에 청산과 이런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어서 잘 가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강하게 수급이 바뀌어 버리면은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도 아무튼 업종 위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대형주부터 몇 개 하나하나 좀 봐보도록 하죠. 일단 HMM의 경우에는 금요일날 잠깐 매매를 좀 했습니다. 잠깐 매매를 하고, 저는 이런 구간에서 혹은 떨어진다면 아래 구간에서 회원님들한테 매수 의견을 좀 드려놨었는데요. 이 구간인데 29,000원을 살짝 이탈하는 구간에서부터 좀 잡아 들어갈 계획을 좀 잡고 있었는데 여기까지는 안 밀렸고, 이 구간에 당연히 시장이 반등을 쳤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시장이 반등을 쳤기 때문에 떨어지다가 말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좀 매매는 못했고요. 그냥 단순하게 이 구간에서 박스권 돌파할 때 들어가서 바로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 이 HMM은 다 좋은데 최근에 연기금의 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졌던 종목이고, 연기금이 파동을 스타트를 끊었던 종목인데요.
그러한 연기금이 일단은 매도가 진행이 돼서 연기금의 수급은 지켜봐야 될 겁니다. 단기적으로 27,500원은 보는데 이 저점을 강하게 이탈한다 라고 하면은 뭐 일단은 본전 구간에서 잘라버리고, 이 구간에서 뭐 눌림목 매매는 하지만은 강하게 이탈한다 라고 하면은 잘라버리고 다시 올라탈 때 보는 게 저는 좋은 것 같고요. 이 자리, 네, 많은 거래 대금을 터트리면서 올라간 이 지지와 저항 구간에서는 한번 공략을 해 볼만 하다 라고 보여지네요. 대우조선 해양, 네, 관심종으로 올렸죠. 눌림목 구간에서 뭐 강하게 11%대까지 반등이 좀 나와줬고요. 강력한 반등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할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에 대한 단기 수혜 정도로 저는 생각이 들고, 뭐 중장기적으로는 바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조선주는 뭐 이 한 파동 보고 봤던 거고요. 파동을 보면서 봤던 거고, 최근에 연기금 수급이 좋았던 종목군들 카카오페이 여전히 연기금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이러한 21선 위치에서 타고 가는 매매 괜찮아 보인다, 여기서 쓰리바닥 잡고 올라가는 부분이 좋아 보인다 라고 했던 거. 그리고 OCI 태양광, 저희는 이날 좀 매도를 해버렸는데요. 이날 이렇게 매수를 해서 이날 전량 매도를 해버렸는데, 오전부터 갭을 좀 띄우고 좀 강하게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실적적인 부분에서 OCI는 크게 무리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뭐 바닥을 돌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봐봐도 될만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풍력, 태양광 관련해서는 일단 문재인 정권에서 그동안 태양광 많이 밀었었죠. 그리고 풍력 많이 밀었었죠. 근데 갑자기 원전으로의 이슈를 강하게 띄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 월요일 날 일단 시장을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 갭 많이 뜰 것 같고요. 한전기술도 갭이 일단은 많이 뜰 것 같네요. 다 시간외에서 보통 올라온 게 아니어서, 시간외에서 제일 먼저 상한가 간 종목만 몇 개 보면 보성파워텍이 제일 먼저 상한가 같고, 그 다음에 일진파워, 한신기계 순으로 세 종목이 일단 상한가에 들어갔다. 이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싼 게 한신기계이기 때문에 한신기계가 조금 더 탄력이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뭐 월요일날 아마 갭을 너무 높게 뜬다면은 일단 시초가에서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때로 올라갔을 때는 만약에 종목군들이 때로 상승을 한다라고 치면 시총이 싸고 가장 높게 올라가는 종목이 시가 갭 이후에 눌렸다가 재돌파하는 시점에 들어가는 게 조금 안전한 매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가부터 올렸다가 그냥 밀려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를 해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심택은 이날, 네, 이날 매수가 조금 됐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날 이렇게, 이날도 매수 의견을 좀 드렸었고, 이날도 장중에 회원님들이 단타 뭐 있냐 했을 때 차라리 이런 게 눌리면은 매수가 좋다라고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신고가를 뚫는 종목은 쉽게 죽지가 않죠. 강한 실적 호재를 바탕으로 일단 좀 올라왔고요. 아직은 네, 들어왔던 수급이 전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 부분 하나 주의를 할게요. 금요일날 모든 창구에서 JP모건 수급이 공격적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다른 말로 해석을 했을 때는 JP모건 창구에서 공격적인 매도가 나왔을 때는 종목을 공략을 해서는 안 되고, 공격적인 매도가 나왔을 때는 보유하고 있어도 일단은 일부 차익 실현을 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금 차트 수급 다 좋으니까 계속 간다라고만은 고정해서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자, 심택 일단 신고가 영역에 왔고, 인터플렉스도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죠. 사실 이러한 완벽한 신고가, 그리고 장기 이평선을, 그러니까 장기간의 박스를 돌파한 신고가는 그냥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때 올라왔던 때와, 그러니까 2019년 이때 올라왔던 실적과, 그러니까 이때는 적자 구간이었죠. 2019년도
2019년도, 2018년도는 단순하게 그냥 시장에서 뭐 기대감으로 그냥 올라왔던 시점이고, 지금은 네,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초입에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 그때와 지금은 저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매출이 확실하게 턴어라운드가 됐죠. 계속 지속적인 적자에서 99억, 122억, 그리고 올해는 400억으로, 그럼 3년의 적자를 털어버리는 시점에서 나온 4년의 박스권 돌파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네, 지금 구간에서 예, 돌파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등 종목이 될 수도 있는 찰나기 때문에 인터플렉스는 잘 봐야 되고, 오히려 시가에 뜨면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겠죠. 혹은 심텍처럼 시가가 뜨고 나서 네, 약간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보유하고 있다면, 혹은 뭐 매매 방법이라고 하면 시가에 떠서 밀렸다 재돌파하는 흐름, 혹은 나는 싸게 사고 싶다, 그럼 이런 구간을 확인하고 볼 수도 있겠죠. 그 구간이 19,000원대입니다. 18,800원이나 19,000원 구간을 크게 훼손만 하지 않는다면 네, 올라갈 가능성이 일단은 높아 보이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제 생각에서는 JP모건의 개입이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도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덕전자도 신고가를 만들었는데,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또 JP모건의 대량 매수기 때문에 JP모건에서 대량 매도가 나온다면은 또 여기서 돌파 이후에 추가 상승이 아니라 밀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점까지 생각하면 인터플렉스까지 엮어서 볼 수 있어요. 전부 다 엮어서 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파인테크닉스 폴더올폰이죠. 얘도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올해도 성장은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이던스는 특별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폴더올폰의 생산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데, 폴더올폰이 늘어날수록 이 종목의 실적이 숫자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얘 혼자 해먹기 때문에 안 올라갈래야 안 올라갈 수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구간이 돌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는 네, 신고가에 근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이렇게 좀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일동제약은 이날 제가 매매를 했었죠. 이날 돌파로 해서 꽤 짭짤하게 수익을 좀 냈었는데요. 어제죠. 24일 날 어제 돌파로 매매를 했었는데, 금요일 날은 두 번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짧게 한 3%좀 내외로 수익을 좀 거뒀는데요. 이거는 뭐 키운 계좌로 매수가 되지 않아서 네, 마킹이 좀 없고, 그 다음에는 저는 이 자리에 뭐 식사를 하고 있어서 사실 시장을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엄청 좋은 재료에 이 돌파의 명확한 자리, 그 다음에 누가 뭐라 해도 의미 있는 구간에 돌파가 나온 거죠.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여러분들 꼭 복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래대금 1조가 터진 종목에서 1조의 윗꼬리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날 당연히 돌파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때도 엄청 거래대금 많았죠. 8천억의 거래대금에 그냥 맨몸의 돌파가 아니라 이슈를 동반한, 호재를 동반한 돌파의 수급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어찌됐든 금요일날 뭐 돌파든 눌림이든 한 번씩은 들어가 봤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매매를 했던 것 같고요. 뭐 짧게 이 구간에서 돌파를 좀 예측 매매가 된 거죠. 예측 매매가 돼서, 근데 이 구간에서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순식간에 프로그램이 네, 거의 80억 정도가 순매수로 바로 들어오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좀 빠르게 상승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빠르게 상승이 나와서 사실 이 구간에서 눌림도 고민을 했었는데 조금 더 밀렸을 때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금요일날 폭발적인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강했던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에서 1조의 거래 대금이 나왔다라고 해서 뭐 지속적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과거 뭐 다나리라든지 뭐 비덴트 이런 종목군들 고점에서 1조 안 나왔나요? 1조 다 넘는 거래대금, 1조 가까운 거래대금을 만들고 또 오히려 그런 구간에서 고점을 만들 수도 있고, 휴마시스 또한 고점에서 1조 안 나왔나요? 네, 최고점에서 1조 4천억 거래대금 터치는 날이 최고점에서 끝도 없이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흐름 속에서 그러한 기준봉이 완전하게 훼손되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장기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일동제약은 국내에 이 승인이라든지 그런 게 이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좀 지켜볼 만한 가치는 있어 보인다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자,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관련해서 YG 엔터테인먼트 추세 좋고 흐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지금부터는 뭐 추격 매수하기는 조금은 부담돼 보이고요. 추격 매수하기는 부담돼 보이고 보유자 영역 같고, 금요일날 클리오 색조 부분이 타 종목보다는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상승 강도가 세서 그런지 여전히 제일 대장주급이고, 한국콜마 얘도 상태 괜찮고, 코스맥스가 생각보다는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코스맥스가 수급은 제일 세게 들어왔었는데 단기적으로 수급 이탈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조금 약해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 종목도 결국은 이 자리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99,000원대까지 혹은 10만원 구간까지의 반등 여러 개 남아 보이고요. 금요일날 추천했던 게 휠라홀딩스를 추천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우려가 있어서 얘도 좀 많이 밀렸었죠. 근데 일단 반등의 초입 구간에서 나온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조금 볼 수 있지 않나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의류, 패션 쪽으로도 약간 순환이 되는 것 같다 정도로 생각이 들고요. 자, 네오이즈 홀딩스 28일 날 네오핀의 이 상장이 좀 있죠. 일단은 시간 외에서 뭐 3.68% 갭이 들었기 때문에 일단 시가부터 따라잡기는 좀 그렇고, 네. 시가 뜬 이후에 좀 밀렸다가 재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때, 아니면 그런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구간에서부터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도 사실 위메이드 맥스 또한 좋은 호재가 몇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가 좀 안 나오죠. 그래서 이쪽 섹터에 매물이 좀 많다 보니까 좀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오히려 월요일 날은 아무래도 원전 섹터에 장 초반에 돈이 많이 몰릴 건데, 하루 종일 원전 종목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수급이 연속돼 버린다면 또 재미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참고를 하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금요일날 뭐 매매했던 종목군들 몇 개만 좀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KCC는 시간 외에 종가에 잡았었고요. 왜냐면 시장 급락하는 가운데 시간 외에 이제 그런 호재가 나왔었죠. 그 자사주 1,000억 매입 호재가 나와서 시간에 사서 그냥 시가의 분할 매도를 좀 하고 마무리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심택도 마찬가지고, 신풍제약, 일동제약이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신풍제약도 이슈를 좀 만들고 좀 올라왔었는데, 사실 얘는 비중을 많이는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강한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 돌파가 나와서 돌파 매매로 성격으로 그냥 접근을 했었고요. PHC 일본 기준에서 이런 자리가 있죠. 전일 윗꼬리가 있던 구간에서 단기적인 박스권 구간을 오전에 재돌파할 때 거래 대금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뭐 이런 눌린 구간, 뭐 이런 상승 초입에 버금가는 거래량이 오전에 실렸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충분히 돌파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아래 구간에서부터 두 차례 한 두세 차례 분할 매수를 위로 잡다 보니까 매수가 좀 올라간 거지. 짧은 1분 안에 이제 세 번 분할 매수가 돼서 분할 매수가 하나로 찍히는 것 같네요. 일괄 목표가 그냥 대충 매도를 잡았습니다. 21,600원 언저리가 이 음봉의 구간, 그러니까 즉 이날의 시가 구간이기 때문에 매물이 많겠죠. 그 이상은 오버슈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TS 트릴리언,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이 자리 돌파 가능성이 좀 있어 보였는데 생각보다 약했고, 또 이재명 지사 그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했다라는 이슈가 알고 있어서 그냥 뭐 간단하게 쳐봤고요.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상장을 했던 종목이죠. 사실 이 상장 첫날에 그냥 시가에 못 사져서 좀 아쉬웠던 종목이었는데, 이 다른 것보다도 왜 이거는 매수가 됐는지, 그거는 이 횡보 이런 구간에서 패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게 이 패턴의 박스를 돌파하는 흐름에 거래가 터져서 충분히 저는 한 차례는 이 갭매우기가 진행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일단 매매를 했고요. 목표가까지 가서 그냥 목표가 매도는 한 것 같아요. 9% 정도, 10% 조금 안 되게 목표가 매도를 했던 것 같고, 바이오 FDNC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똑같은 관점에서 일단은 같이 봤었고, 지난번에 사실 유튜브에서 언급을 했었죠. 이 구간에서 이런 악성 매물대 시간에 상한가를 만들어 놨는데 시가 이후에 순간 올릴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만 매매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매매를 안 했던 종목이에요. 이런 구간에서 돌파로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얘는 이렇게 그냥 잘라내는 매매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금요일날 이 해치 테마주들 움직였는데요. 그냥 전부 다 이쪽 테마는 볼 것도 없이 그냥 다 돌파로만, 앞으로도 돌파로만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상한가 아래에서 대성에너지가 먼저 빠르게 쳐서 그 힘이 강해서 그냥 단순하게 들어가서 뭐 짧게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고요. 그 이후에는 워낙 종가에 뭐 시황 변화가 아주 자유자재고, 상한가를 가더라도 개파락이 크기 때문에 오버나잇은 이쪽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월도 오래르면 마지막이네요. 2월 한 달 잘 마무리 하시고, 오늘은 영상이 좀 다소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3월 달부터 라이브 방송 가입을 다시, 3월 달 가입을 다시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입을 희망하시면은 카페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돌파 매매에 대해서 강의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진행을 한번 해볼 생각이니까, 돌파 매매 등등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